자, 오늘은 아이고, 모의고사 시간 단축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모의고사가 이제 풀면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원인부터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자고. 일단 학생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독서가 어려워서, 내가 독서 어려워서 이제 앞에는 잘 풀었는데 뒤에 독서를 못 풀었다. 독서 어려워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독서를 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렇잖아. 이제 뒤에 보통 3등급이면 한 4문제 정도를 찍고 4등급이면 한 6, 7문제 정도를 찍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모자란 거는 독서를 가기 전에 이제 문학에서 시간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문학에서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줄이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만 할 거예요. 뭐 시간을 줄이는 거에 꼼수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들, 오늘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날. 자, 그럼 시간 어떻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문학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학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특히나 문학에서 이제 어떤 파트를 해야 되냐면 고전문학 안에서도 고전시,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시간이 이제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시, 이제 대표 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삼위인곡, 성미인곡, 관동별곡, 상춘곡, 면왕정가, 노왕사, 선상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시간이 줄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 가사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공부하는 건 이제 사실 보통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대표적인 가사 작품은 거의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의고사 10번 있으면 7번이 가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번 정도는 연시조가 나와서 연시조하고 가사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공부한 게 안 나오더라도 많은 작품을 좀 그래도 해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냥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고3 올라갔을 때만, 고3 친구들만 적용이 되는 건데, 당연히 EBS 수특하고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미리 공부를 해야죠.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간접 연계로 50%로 줄었긴 해도 그래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강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공교육은 EBS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간접 연계 문학 위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EBS는, 그래서 간접 연계지만 당연히 문학 작품은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된다. 많이 한 만큼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한 작품이라도 나오면 수능에서는 심리적 안정감도 들고요, 시간도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3 친구들은 수특하고 수안에 있는 또 마찬가지로 주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주요 작품들을 또 공부를 또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풀이할 때 순서대로 풀어야 1분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푸는 순서가 그냥 1번부터 쭉 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엄매하고 화작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서를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독서를 푸는 이런 순서대로 가져가셔야지.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순서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1, 2분이라도 시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지. 그래서 뒤에 좀 덜 찍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에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풀어서 뭐 다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오래 투자해야 되니까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시간을 정하고 푸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은 오답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고3 올라가서 시간이 줄지 않아요. 시간이 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역별로 시간을 정하자. 이거는 다른 영상에 올라와 있긴 한데, 엄매나 화작이면 이제 엄매면 11분, 화작이면 13분 이제 정하시고, 문학은 동일하게 30분 정도 정하시고, 이제 엄매 선택자들은 독서를 36분, 화작 선택자들은 독서를 34분으로 하셔서 꼭 영역별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자꾸 우리가 앞에는 여유롭게 풀고 뒤에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영역별로 자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80분을 두고 풀지 말고 타이머 맞춰서 영역별로 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정해진 시간대로 좀 풀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답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답 정리라는 건, 내가 틀렸으면 그럼 이거의 답은 이 글에서 어디 있지? 그래서 글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 오답 정리하는 영상도 전에 이제 있지만, 정답의 근거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선지를 고민할 때 시간을 사실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번인가 4번인가를 고민할 때 시간을 더 많이 쓰거든 사실. 글을 오래 읽기보다는. 그래서 2번 4번이 고민이 되니까 시간을 많이 쓰니까 오답 정리를 많이 하면 이게 2번이야, 왜냐면 글에 여기 있기 때문이지, 평소에 연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꼭 틀렸으면 해설지를 보시지 말고 정답의 근거를 글 안에서 찾는 연습들을 평소에 좀 하셔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 하죠. 당연한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제가 요걸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화작 선택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단은 내가 이제 4등급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제 4등급이다. 내가 등급적으로 이제 왔었을 때는 내가 이제 4등급이다 라고 하면, 4등급은 등급 컷이 한 66점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66점을 받지는 않을 거고, 그동안 70점 정도를 맞아가지고 4등급인 친구들이 되게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이제 15문제를 틀려. 그 중에서 한 6문제, 한 지문 반 정도를 찍는단 말이야. 뒤에 있는 한 지문 반 정도를. 그러니까 한 지문은 거의 아예 찍고, 그 바로 전 지문은 이제 마지막 한 2문제 정도 찍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4등급 친구들은 독서에서 하나 해서 문학에서 하나 해서 2문제를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 그럼 풀지 말고 이거 넘기면 34번까지 있잖아. 34번 안에서 문학에서 하나, 독서에서 하나를 일단 그냥 X를 쳐. 2문제를 풀지 마세요. 2문제를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4등급 친구가 70점이다 잖아. 그럼 등급이 올라가려면 5점에서 6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6문제를 찍어서 이제 거의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2문제를 버리고, 그럼 나머지 이제 3문제에서 4문제만 맞는다고 해도 3문제만 맞아도 7점 정도를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70점 친구는 77점이 될 거야. 그러면은 등급이 사실 하나 올라가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등급이면 독서에서 하나, 문학에서 하나 정도 2문제를 이제 날리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3등급이에요. 내가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4등급 친구가 3등급이 됐어. 이렇게 3등급이 됐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독서에서만 하나, 독서에서 이제 한 문제 하나만,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기 전에 시험지를 보고 날리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점수를 보면 한 79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등급이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5점만 있으면 돼요. 5점만. 2등급이 되려면 그럼 5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한 지문 4개를 다 찍어서 그런 거니까 독서에서 한 지문만 날리고 2-3문제 정도 세이브를 보면 5점만 있으면 되는데 4점에서 7점 정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이 친구 이제 한 5점 올라갔다고 해도 84점, 거의 2등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에서 하나를 미리 이게 날리고 들어가는 게 방법이다. 자, 그래서 되겠지만 4등급은 2개,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은 1개, 독서에서만 이렇게 좀 날리고 들어가면 되고, 2등급 친구들은 사실 거의 찍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조급하게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를 이제 조급하게 풀어서 뒤에 좀 많이 틀리는, 찍는다기보다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영역별로 아까 얘기했지만 영역별 시간을 좀 잘 정하고, 이런 친구들은 또 별표 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수능 볼 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야겠다. 근데 연습을 안 하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별표를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영역별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 안에서 모르면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 마킹을 할 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평소에도 별표를 쳐야 되니까,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풀면서 별표 연습을 같이 하시면 더 안정적인 성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6번이고, 이제 번외로 등급이 4등급인데 시간이 납니다. 20분씩 남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인데 이런 친구들은 글을 잘 안 읽는 거야. 글을 잘 안 읽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정하고 그냥 매주 모의고사 1개씩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양이 적어서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는 데는 그 꼼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뒤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시간을 반드시 많이 세이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돼야겠죠.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